올해 지구촌에서 이상기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대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가고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브라질의 가뭄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브라질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일단 그 미 항공우주국이 브라질의 가뭄에 대해서 미리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올해 6월 17일인데요. 미 항공우주국은 가뭄에 시달리는 브라질이라는 그 레터에서 브라질 중부 그리고 남부 지역에 계속되는 건조 상태로 인해서 거의 한 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브라질 가뭄으로 인해서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또 펜타널 습지와 농작물 손실, 심각한 물 부족, 대형 산불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사진처럼 위성 랜시트 8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파라나강 유역의 댐들과 큰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파라나강 인근 14개 주요 저수지 중 7개 저수지가 1999년 이후 최저치의 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파라나강의 수위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 근처 평균보다 약 8.5m 낮다 보니까 많은 물류 운송을 강히 의지하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100년 만에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해지면서 브라질의 수력 발전의 전기량도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에너지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하죠. 네. 그래픽에서도 봤듯이 확연한 차이가 보이네요. 자, 100년 만에 일어난 대가뭄인 만큼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나사에서 피해 상황을 관측한 결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사진은 미 항공우주국이 만든 것으로 물이 부족해서 초목이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증발 응력 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노아 위성의 지상 표면 온도 관측, 그다음에 나사의 아쿠아 및 테라 위성의 중간 해상도 영상 분광 광사선계의 인면적 관측을 통합해서 만들어냅니다. 예. 증발 응력 지수 관측은 증발, 즉 육지 표면과 식물의 잎에서 증발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척도인데요. 미 항공우주국은 지표면 온도 변화에 기초해서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의 증발 속도를 정상 조건과 비교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네. 앞에서 그 사진에서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부족한 습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는 초목의 대부분은 브라질에서 주요 농작물을 생산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농산지의 가뭄이 특히 심하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강수량 부족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서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장마기 같은 겁니다. 이제 강우 비가 내리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죠. 그런데 2019년 10월 이후로 평균보다 적은 비가 계속 내렸고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장마철에는 상파울루주에 유난히 적은 강수량을 보였는데요. 기상학자들은 라니냐 영향으로 브라질의 비가 적게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주요 수력 발전댐이 있는 남동부 지역 중서부 브라질에서는 이 기간 강수량이 평년의 57%에 불과할 정도의 아주 적은 비만 내렸는데요. 예. 평균 강수량의 70% 이하의 비가 내릴 때 기상학적 가뭄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네. 거의 50%에 달하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가뭄이 심각한 브라질의 많은 분지에서 지난 10년간 누적된 강우량을 집계하면 약 1년치의 강수량밖에 되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작년과 올해의 가뭄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네. 농부들이 의지하는 몬순은 매년 늦게 도착하고 적게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며 브라질 중부부터 아마존까지 이어지는 가뭄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립수자원 기초위생국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파라나강 유역의 중요한 위기 상황을 선포를 했고요. 미나스제라이스, 고이아스, 마토그로스 두술, 파라나, 상파울루의 심각한 물 부족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강수량이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작물 피해일 텐데요. 이 농업 지역의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저 블룸버그 그린이라는 곳에서 올해 9월 28일이었죠. 네. 브라질의 농작물들이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그을리고 얼고 말라서
세계 상품 시장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브라질은 세계적인 농업 생산국입니다. 예. 대서양 연안의 광활한 평야와 고지대에 걸쳐 있는 농장들은 세계 오렌지 주스 수출의 5분의 4, 설탕 수출의 절반, 커피 수출의 3분의 1과 사료콩과 옥수수의 3분의 1씩을 각각 생산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 지역이 가뭄만 아니라 한파로 인해서 그을리고 얼어붙으면서 식량 생산이 아주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죠. 네. 커피 원두인 아라비카 빈의 가격은 7월 말에 이미 30% 급등을 했고요. 오렌지 주스는 3주 만에 20% 급등을 했으며 설탕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국제 식량 인플레이션의 급증이 초래되었다는 건데요. 유엔 식량 지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33%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전 세계 수백만 저소득 가정은 식료품의 구매를 줄이도록 강요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과학자들은 브라질의 대가뭄이 올해의 일만 아니라 지구 기온 상승, 브라질의 토양 습도 감소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죠. 예. 자, 지금 설명을 들어본 것처럼 이 전 세계 농산물 수급에까지 비상에 걸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에서 일단 올해 일어났던 곡물 피해는 정말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예. 가뭄과 소리로 인해서 페루만한 크기의 약 150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이 그 안에 있는 농작물들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서리 피해로 인해서 고급 커피인 아라비카 원두가 무려 13억 파운드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세계 최대 커피 소매상들, 즉 스타벅스, 네슬레 등은 커피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치열한 그런 경쟁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원두 구입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우리가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게 되죠. 예. 브라질 국립통계원과 농업공사는 올해 농산물 생산량을 2억 5,170만 톤에서 2억 5,230만 톤으로 추산하면서 작년보다 1에서 2%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근데 이 나라는 2000년대 이후 해마다 사상 최대 기록을 바꾼 농산물 생산량이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브라질의 전체 수출 중 농업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브라질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브라질 경제부 자료 기준 2011년에서 2020년에 농업 부분 수출은 무려 1조 달러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예. 환경경제관리저널에 따르면 최근 연구에 이러한 기후변화는 향후 30년 동안에 농작물 수확량의 10% 이상을 감소시키는데 전 세계 인구는 5분의 1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들의 식량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기후변화 앞에서는 어느 나라도 안전할 수 없듯이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산림과 환경을 보존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